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잘 모르는 분들의 이 지방흡입에 대한 생각과 선입관이 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남성분들은 좀 더 그런 편이죠. 살을 빼는 것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이 조절을 해서 빼야 되는 건데 이걸 좀 쉽게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시도가 굉장히 이제 마음에 들지 않게 생각되고 또 지방흡입에 대한 득과 실에 대한 오해들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적인 생각과 달리 현실은 좀 어려움이 있죠. 살을 빼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가 좀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고, 실제 이런 노력을 한다고 해도 결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느 정도 변화를 만들었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요가 와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진짜 전문가들이 말하는 운동이나 식이 조절에 대한 지방의 감소 속도는 기대보다 굉장히 느립니다. 이것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이 무리한 식이 제한이죠. 그래서 물리주의 감량을 만들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의지가 이제 약해지면서 다시 요요가 오게 되는 거죠. 다이어트 시장에서 사업하라는 사람들이나 사업체들이 뭐 이런 것들을 모를 리 없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로 이런 것들을 이제 부추기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또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감량은 지방 위주의 것이어야 하고, 이것은 너무 심하거나 무리한 식이요법이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아주 뭐 진부한 얘기죠. 좀 더 빠르고 많은 지방의 감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흡입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어줍니다. 지방흡입은 뭐 이것 말고도 좋은 장점이 있죠. 요요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혹시 이제 살이 체중이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수술한 부분은 그 부분은 지방의 증가가 좀 더디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흡입을 하면서 더불어서 피부를 자극을 해주는 시술을 해서 리프팅 타이트닝 시술을 해서 피부에 그 남는 여분의 피부가 감량 후에 처지거나 찌그러지는 걸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이런 지방흡입의 좋은 점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제 영상들에서. 남성의 경우는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역시 복부 수술이 됩니다. 물론 여성의 경우도 복부 수술이 다른 부위보다 좀 더 많기는 한데 그 격차가 남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큰 거죠. 여성분들의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이 지방을 좀 약간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상체보다는 젊은 시절에 하체로 좀 더 지방이 잘 쌓이는 분들이 더 많기는 하고요. 여성분도 이제 호르몬이 약해지면 복부로 더 찌기도 하게 되지만요. 그런데 남성분은 뭐 젊으나 좀 나이가 드시나 복부 쪽으로 지방이 몰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지방흡입으로 하는 일은 피하 지방의 두께를 얇게 만드는 거죠. 제 영상에 이제 많이 소개하고 있는 핀치 테스트가 있죠. 그 피부를 이렇게 잡아봤을 때 이것이 이제 두 겹의 피하 지방이 잡히는 거죠. 이렇게 잡아봐서 이 두께가 2cm 이상이면 제가 지방흡입으로 어느 정도 변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1cm 정도, 부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정도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담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처럼 이게 보통은 3, 4cm 정도 이렇게 두께가 잡히게 되니까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1cm 정도로 만들면 부기가 다 빠지고 결과가 나올 때쯤에는 상당한 볼륨의 감소가 만들어지시는 거죠. 그런데 복부의 볼륨의 원인이 피하지방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중년 이상의 남성분들의 경우는 복부에 있는 피하지방보다 내장지방 위주로 많이 늘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보기에는 굉장히 배가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 말씀드린 핀치 테스트를 해봤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얇게 잡히는 분들이 있죠. 이 경우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1cm 정도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가 뭐 2cm거나 그 정도 돼 있던 분들은 제가 지방흡입을 해서 어느 정도 변화를 만든다고 해도 내장 지방의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물론 이제 그 정도의 변화도 본인이 괜찮다, 뭐 이걸 뭐 동기 삼아서 내장 지방도 빼보시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는 있지만 뭐 비용도 적게 드는 일이 아닌데 제가 그래서 이제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자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볼륨의 원인이 물론 지방도 있지만
피부 거죽이 볼륨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올려드린 이 튜브살에 대한 설명이 이제 좀 더 상세하게 해놨으니까 좀 보시고요. 살이 찔 때 거죽이 이렇게 같이 확장을 하잖아요. 살이 빠졌을 때 이 남는 여분의 거죽이 안으로 이렇게 모이면서 고이면서 볼륨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체중의 변화가 없었던 분들도 뭐 나이가 들면서 힘이 없어지고 탄력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처지는 성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년 이상을 현재와 비슷한 체중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옆구리 쪽이 이렇게 자꾸 튀어나오고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어느 시절에 뭐 이게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면 지방흡입을 고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경우는 감량이나 또는 단순한 지방흡입만으로 좋은 변화를 만들기가 어렵겠죠. 왜냐면 원인이 이제 거죽이 되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버리니까. 그래서 지방흡입을 할 때 제가 또 많이 말씀드리는 피부 리프팅 타이트닝 작업을 같이 좀 많이 해줘서 이 피부의 면적을 조금 줄이고 볼륨을 좀 줄여주면 지방 감소와 더불어 이 피부의 감소분이 좋은 이제 결과를 같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또 개인마다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꼭 먼저 상담을 오셔서 나한테 이게 얼마나 득과 실이 될지 잘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남성에서 많이 시술되는 게 이 가슴 부위죠. 여성형 유방증, 여유증이 됩니다. 남자들의 가슴이 부풀게 되는 원인이 이제 좋은 게 근육이 있겠고 또 좋지 않은 게 세 가지가 원인이 됩니다. 피하지방, 유선조직, 피부 거죽이죠. 이 중에서 피하지방이 주로 문제인 경우는 제가 아주 잘 도와드릴 수가 있죠. 지방흡입이 문제되는 지방을 뭐 거의 90% 정도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 물론 시술자의 의도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이 경우는 확실한 좋은 변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방의 증가로 만들어지는 가짜 여유증에 반해서 실제로 어렸을 때 여성 호르몬이 작용을 해서 여자처럼 유선 조직이 젖을 만드는 그런 조직이 많이 만들어진 그런 남성분도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진짜 진성 여유증이라고 하죠. 이 유선 조직은 부드러운 지방과 달리 조금 단단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유륜주위에 이렇게 절개를 이렇게 시술을 해서 칼을 사용해서 절개를 한 다음에 지방과 더불어서 유선 조직을 좀 많이 제거해주고 다시 봉합하는 이런 수술을 많이 했죠.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런 방식의 수술이 흉터가 조금 생기는 문제도 좀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안쪽에서 이렇게 당겨지면서 유착이 만들어지면서 모양이 되게 좋지 않게 이렇게 이런 모양이 보시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이런 방식의 수술한 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뭐 얼마 전부터 지방흡입 방식으로 유선 조직도 좀 많이 제거할 수가 있어요. 뭐 장비가 좀 강력하고 시술자가 좀 의지가 있으면 지방과 더불어서 이 유선 조직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절개 부분의 흉터가, 보기 싫은 흉터가 좀 생기지가 않고, 뭐 겨드랑이 이쪽에서 이제 상처를 낼 수가 있으니까 지방흡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런 함몰에 대한 걱정이 없어서 또 수술하고 나서 볼륨의 감소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뭐 제 방식의 지방흡입 수술을 좀 더 권해주는 편입니다. 여유증의 세 번째 볼륨의 원인은 복부 때와 마찬가지로 거죽이 너무 많이 이렇게 확장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축 처짐이 있어서 꼭지도 이렇게 내려와 있는 분이 있죠. 이걸 뭐 이제 의학적으로 그레이드를 나누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은 지방을 제거하고 유선 조직을 제거한다고 해도 이 남는 거죽 때문에 모양이 되게 좋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 상황이나 뭐 다른 뭐 나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술을 이제 아주 진지하게 상담을 해봐야 됩니다. 남는 여분의 피부를 광범위하게 절제해주는 이런 수술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변화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 흉터가 좀 많이 문제가 되고, 또 수술 자체도 적지 않은 큰 수술이라서 결정이 쉽지는 않죠. 아무튼 이런 방법이 있고, 차선책으로 이제 지방흡입을 방식으로 하는 거죠. 지방 제거하고 유선 조직 제거하고 피부를 어느 정도 리프팅 타이팅을 열심히 해줘서
약간은 서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수술을 하는 거죠. 플랜 B가 되는 거죠. 뭐 제가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어느 것이 좀 더 나을지 또 본인의 생각도 있으니까 같이 이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수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하는 유일한 부위가 엉덩이 전체 수술이 됩니다. 요즘 여성분들은 엉덩이가 조금 큰 게 좋아 보이는 그런 세대라서 엉덩이를 하게 되더라도 부분적으로 뭐 하단이나 옆쪽만 살짝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에 비해서 남자분들은 이제 오리궁뎅이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시술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사이즈가 크신 분들은 물론 이제 남자분들은 근육이 이제 메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방이 엉덩이는 많은 부분이라서 디자인을 잘해서 전체적으로 시술하면 되게 좋아지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이즈이신데 본인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뭐 수트를 입으셔야 되거나 뭐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고, 아무튼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과하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러면 상담을 할 때 제가 이제 객관적인 상황도 잘 말씀드리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절실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시술하는 경우가 좀 제법 있죠. 이런 분들도 대부분 수술하고 나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자주 남성에서 시술하는 부위가 또 얼굴이죠. 요즘에 얼굴 수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바디 쪽은 수술하고 나서 이제 더 다들 얘기를 잘 안 하시니까 그런데 얼굴은 이제 하고 나서 변화가 금방 눈에 띄니까 소위 이제 입소문이 좀 많이 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술 시간이 얼굴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시간 내로 다 끝나게 되고요. 수술 직후에도 멍이나 붓기가 그렇게 별로 나타나지가 않아서 또 회복 기간도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바로 일을 하실 수가 있고, 뭐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고 다음날 뭐 병원 들렀다가 뭐 또는 그냥 이렇게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제가 뭐 오랫동안 해왔지만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수술 자체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어서 저는 뭐 비용도 그렇게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방 제거와 더불어서 피부 리프팅 작업을 열심히 해주면 다른 뭐 고가의 리프팅 시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효과가 좀 좋아서 가성비도 굉장히 좋은 수술이죠. 그 밖에 뭐 남성분들이 이제 허벅지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 이 허벅지도 남성분인데도 가끔 여성형처럼 이렇게 지방이 많은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뭐 팔 하시는 분도 간혹 있고, 진짜 이제 드물게 등판, 여기를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 남성의 지방흡입은 여성보다 좀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이즈도 좀 크고 지방층도 좀 더 단단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지방흡입을 할 때는 안전하게 이제 수면을 유도하고 그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남성분들의 경우에 특히 뭐 비만도가 좀 심하거나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수면이 잘 유도되거나 또 유지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이제 자고 있지만 수술 중에 이제 움직이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런 액션이 좀 심한 분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도 경험도 많이 있어서 수술을 뭐 하다가 멈추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환자분을 이렇게 고정하고 수술하는데 수술방에 들어와 있는 의료진들이 많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수술 비용도 여성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편이기도 하고요. 대신에 회복 과정은 굉장히 빠르죠. 지방흡입은 수술하고 나서 통증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끔 이제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성분들은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뭐 통증이 없지는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기가 좀 더 강해지면서 한 5일째가 이제 통증도 좀 더 있는 편인데 이게 이제 보통 운동 많이 한 다음 날에 근육통 정도라 제가 말씀드렸죠. 남성애 같은 경우에는 뭐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통증은 뭐 잘 견디시는 편이죠. 그래서 뭐 수술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다음날 드레싱을 보통 오시면 사무직은 수술하고 다음날 하루 쉬고 그 다음쯤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남성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다음날 병원 들렀다가 바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수술 마친 다음에 회복 과정에서 몇 가지 이제 할 일들이 있죠. 저희가 이제 실밥 제거를 하면서 고주파 같은 이런 후관리, 마사지 관리를 해드리는데 남성분들은 이게 잘 오기가 힘드세요. 물론 이런 후관리가 뭐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지는 않고 회복 과정을 좀 돕는 과정일 뿐이지만 그래도 뭐 마사지를 해주시면 복이나 멍, 또 불편감이 좀 줄어드니까 가능하시면 뭐 방문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또 이제 수술하고 나서 압박복을 이제 바로 입혀드리는데 이걸 또 되게 불편해하세요, 남성분들은. 저희는 오래 입는 것을 권하지 않고 실밥 뽑을 때까지 한 열흘에서 2주까지는 입으시라고 하는데 남성분들은 이게 좀 불편하셔서 그래도 저희가 이게 부기가 최고로 이제 진행되는 4일에서 5일 그 이후로 이제 꺾이니까 그거 지날 때까지는 입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술, 담배 이게 좀 남성분들은 단체 생활 때문에 좀 문제죠. 저희가 열심히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염증이나 이런 문제들을 좀 일으킬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좀 빨리 와서 조치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좀 더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뭐 수술 중이나 수술 후의 문제들도 있지만 진짜 문제는 지방흡입에 대한 가치를 좀 느끼고 필요성을 느끼고 상담을 하러 오는 게 정말 힘들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뭐 선입관과 오해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래도 요즘에는 남성분들이 지방흡입을 많이 하시죠. 제 경우에도 한 환자분 내 한 20% 정도가 남성분인 것 같습니다. 뭐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요. 그리고 남성분들도 수술하고 나서 진작할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족도도 높고. 문제가 있고 본인이 노력을 해봤는데 잘 안 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신 분들은 지방흡입이 좋은 방법이 되줄 수 있으니까 잘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제 채널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린 것들도 있으니까 많이 공부하셔서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